너의 마지막 수학, 수학2 1-2-2 연속함수의 성질 첫 번째 강의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린 저번 시간까지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알아봤죠. 연속의 의미, 이어져 있는 건데 어떻게 확인했냐면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연속이 되려면 x가 a인 지점에서 연속이 되려면 x가 a인 지점에서의 함수 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한다 라는 얘기 했었죠. 구간에서의 연속이라면 사이에서 연속이고 요 지점에서의 함수값과 그리고 이제 이쪽이니까 우극한이 같아야 되고 요 지점에서 함수값과 좌극한이 같아야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이다 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었죠. 자, 이제 우리는 연속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어떤 성질들이 있는가? 연속함수의 성질. 사실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 얘기할 거는 여기서 어떻게 얘기했지? 이런 거죠. fx와 gx라는 이 함수가 특정한 지점에서 연속인 겁니다. 이게 뭐 구간일 수도 있긴 한데 구간은 약간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게 있긴 하겠네요. 자, 일단 x는 a라는 지점에서 여기에서 연속이면 얘도 x는 a에서 연속, 얘도 x는 a에서 연속. 그럼 얘네들끼리 더하기 빼기 한 건 연속일까? 라는 겁니다. 곱한 건 연속일까? 이런 겁니다. 일단 이런 fx나 gx에 이렇게 실수가 곱해진 거, 얘는 x는 a에서 연속일까? 라는 겁니다. 연속일까요? 연속이 되겠죠. 곱했다고 이어져 있던 게 끊어지진 않겠죠. fx와 gx끼리 더하거나 빼기 해도 연속일 겁니다. 연속인 애들끼리 더하면 연속이라 이겁니다. 곱해도 gx와 fx를 곱해도 걔도 연속일 겁니다. 괜찮으세요? 곱하기 그리고 fx분의 gx 나누기 얘도 연속일까요? 근데 얘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모가 0이면 안 돼요. 괜찮으세요? 여기서는 fa가 0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연속인 애들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봤자 걔도 x는 a에서 연속이라 이겁니다. 괜찮으세요? 간단하죠?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제가 좀 여기서 몇 개 얘기해 볼게요. f 합성 gx는 연속일까요? 아닐까요? 연속일 것 같으신가요? 자, 봐요. 여기서 지금 어떤 실수, 그러니까 여기서 이 fx와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한 게 아니라 x가 a인 지점에서 연속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맹이가 a인 지점에서 연속이라고 한 거죠. 얘가 a인 지점은 연속이겠죠. 하지만 ga가 숫자 a가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덩어리는 a라는 보장이 없죠. 때문에 얘는 몰라요. 연속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또 이런 설정이 있을 수 있어요. fx와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건 연속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네도 다 연속이 되겠죠. 그때도 이제 분모는 0이면 안 되겠죠. 근데 그때 얘는 뭐가 될까? 그때 얘는 연속일 겁니다. 만약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라면. 왜냐하면 이 결과가 뭐가 나오건 그 결과도 어쨌든 실수일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특정한 지점 A에서 연속이냐고 물어볼 때에는 합성함수는 확신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얘가 x는 a에서 불연속, 얘는 x는 a에서 불연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더하거나 뺀 거는 연속입니까? 불연속입니까? 네. 얘가 x는 a에서 불연속, 얘도 불연속입니다. 더하거나 뺀 거는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얘 x는 a에서 어긋난 거잖아요. 얘도 어긋나 있죠? 근데 어긋난 것끼리 더했을 때 맞춰질 수도 있거든요. 곱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긋난 것끼리 곱했는데 맞춰질 수도 있어요.
때문에 불연속일 때에는 이 계산들의 결과가 뭐 물론 K를 곱한 거는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불연속이 되겠죠. 이것도 물론 K가 만약에 0 같은 숫자라면 다 0으로 초기화시켜버리니까 연속이 되긴 하겠지만 0이 아닌 숫자라면 얘는 불연속이 되겠지만 각각이 불연속일 때 불연속끼리 계산한 것들이 연속일지 불연속일지는 모른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fx가 만약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계속 1이고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계속 마이너스 1이었어. 얘는 x는 0에서 끊어졌어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값이 다르잖아요. 근데 gx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1인 거야. 그럼 봐라. 얘도 끊어져 있어. 0을 기준으로 달라져 있다고. 그지? 위아래가 다르니까. 근데 둘을 더해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둘을 더하니까 뭐가 돼? 0이 되지. x가 0보다 작을 때는 둘을 더하니까 뭐가 돼? 또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어져 버린다니까. 이 각각은 끊어져 있어도 계산을 하다 보면 그게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연속일 때에는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주장을 할 수가 없다. 근데 확실한 건 연속일 때에는 이렇게 계산한 것끼리 연속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좀 더 깊게 얘기를 해보면은 합성함수의 경우에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합성함수는 이게 이 덩어리가 a인지 아닌지는 모르기 때문에 f는 이 덩어리가 a일 때 연속이라는 것만 주장을 했으니까 그거는 모른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거 볼까요? 최대, 최소 정리, 최소 정리, 그리고 사이값의 정리라는 게 있는데요. 별 내용 없어요. 자, 여기 볼게요. 최대, 최소 정리는 정말 별거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일단 이렇게 기억해서 연속인 애들끼리 계산해도 연속이다. 최대, 최소 정리. 함수 fx가 y는 fx가 구간, 닫힌 구간입니다.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그 구간 닫힌 구간 a 이상 b 이하 여기에서 fx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겁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쪼로로로로로로로로 x는 a 쪼로로로로로로로 x는 b인 지점이 있습니다. 닫힌 구간이니까 여기를 포함을 했겠죠. 메워졌겠죠. 그리고 막 이렇게 그래프가 이어져 있다라면 이게 y는 fx 이렇게 이 그래프라면 이 구간 내에서 최대값, 그러니까 가장 큰 y값과 가장 작은 y값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겁니다. 연속이면. 근데 만약에 불연속이면 존재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이 말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연속이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 최소 존재한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불연속이 돼버리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끊어졌으면 여기 최대값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점은 비어있잖아요. 만약에 뭐 이 점의 좌표가 뭐 만약에 1,7이었다면 y값은 7에 가까워지기만 할 뿐이지 정확히 어디까지 가까워지는지 모르죠. 최대 최소 없다는 얘기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도 없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항상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선생님, 이거 꼭 닫힌 구간이어야 됩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꼭 닫힌 구간이어야지만 최대 최소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열린 구간이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열린 구간이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최대, 여기서 최소가 나왔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x는 a, x는 b에서 이렇게 만약에 그래프가 있어버리면
여기가 만약에 뭐 a, 뭐 1, 여기가 뭐 b, 10 돼 있으면 최대값은 10입니까? 몰라요. 10에 가까워지지만 어디까지 가까워지는지 그 한계가 없기 때문이죠. 그 열린 구간이면 최대 최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최대 최소가 있으려면 어때야 되느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된다라는 얘기죠. 닫힌 구간이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연속인 그래프여야 한다라는 것, 그래야 최대 최소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걸 여기서 이제 강조한 겁니다. 근데 뭐 이건 뭐 별 대단한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칠판을 좀 지우겠습니다. 자, 지웁니다. 이제 이게 딱 들으면은 와닿는 건 쉬워요. 근데 꼼꼼히 들어가서 상황을 봐야 돼요. 아까 여기서도 합성함수는 왜 안 됐는가? 이 덩어리가 A일 때만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덩어리가 A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안 된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었다면 얘도 연속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불연속이라면 계산된 건 연속일지 불연속일지 모른다. 이 깊은 내용까지 알고 있으셔야 하고, 최대 최소 정리는 꼭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만 최대 최소가 있다. 불연속이어도 안 되고 열린 구간이어도 우리가 확실히 주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은 사이값 정리입니다. 사이값 정리. 이걸 제가 말로 하기 전에 그림으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x는 a, x는 b 에서 fx가 말이죠. 요렇게 채워가지고 요렇게 그래프가 있다라면 이게 이제 y는 fx입니다. y는 fx이면 이게 무슨 조건을 좀 얘기한 거냐면 fx가 일단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겁니다.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요. 그리고 요 두 경계값 있지 않습니까? 둘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FA와 FB가 같지 않다. 둘 사이에 간격이 있는 상태에서 연속이란 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뭘 주장할 수 있느냐? x는 a, x는 b. 그래프 요거 똑같은 거 한 번만 더 아까 이렇게 이제 제가 그려놨죠? 이게 이제 y는 fx죠?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냐 하면은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좌표가 a, fa고 여기가 이제 b, fb인 것이죠. 여기가 a, fa 여기가 b, fb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 FA와 FB 이 두 y좌표 사이의 y값 그런 가로선을 제가 하나 그어볼게요. 이렇게 이게 이제 y는 k인 선입니다. 이런 k인 선이 이런 ky 값을 가는 이런 가로선이 이 그래프랑 한 번 이상 만난다는 겁니다. 엄청 간단한 내용이죠. 이렇게 있을 때 이어져 있으면은 이 사이에 가로선을 그으면 한 번 이상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K라는 게 FA와 FB 사이에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경계가 바뀔 수도 있죠. FB가 FA보다 작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이러한 K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제 이것도 이 가로선이 얘랑 여러 번 만난다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는 지점이 뭐 x값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우리가 C라고 해보십시다. 이런 x들의 C. 그러니까 이런 거죠.
f라는 이 함수가 x가 c일 때 이렇게 k와 만나는 거죠. fc는 k. 이것을 만족하는 이러한 c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c가 어디에 존재하느냐? 이 둘의 사이에 존재한다.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한 개 이상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자, 적어놓고 나면 뭔가 짜잘하게 많이 해놨죠. 이제 큰 이미지를 떠올리실 때에는 아, 이렇게 연속이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은 여기 이제 요 y값 사이에 있는 가로선을 그으면 교점이 하나 이상 나타난다. 근데 그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 y는 k라는 이 선, 이 k 값이 이제 fa와 fb 사이에는 k 값입니다. 이걸 만족하는 이 y는 fx에서 만족하는 이 x 값이 그걸 이제 편의상 c라고 할 때 그러한 c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fc는 k를 만족하는 c가 여기서 이제 뭐냐면 그 k 값도 양끝 y 값의 사이 값이죠. 그리고 그때 그 c도요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열린 구간이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높낮이 사이가 있다라면 사이에 y 값을 갖는 x 값이 사이에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받아들이는 게 대단히 어렵진 않죠. 이건 뭐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떤 내용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그래프가 있을 때 말이에요. x축이랑 만나는 이게 이걸 뭐 y는 fx라고 할 때 말이죠. 여기 이 x값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십니까? x축이 y는 0인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x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이 알파 베타가 말이죠. 이 두 그래프를 동시에 만족하는 x값입니다. 두 그래프 동시에 만족한다. 여기 y가 0이니까 y를 0으로 바꾼 fx는 0. 이런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조건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괜찮습니까?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한 거냐? 만약에 요 k 값이 0이 될 수 있으면 그러면 이게 y는 0인 선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fx는 0이다라는 방정식의 근이 c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를 주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0이 될 수 있으려면 요 0이 요 두 사이 값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fb와 fa 사이에 0이 있어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면 됩니다. 괜찮으세요? 이걸 이제 우리가 발전시켜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y는 fx가 구간,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되죠? 이렇게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그리고 이 사이에 요 k 자리가 이제 0으로서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요 y 값 중에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얘기하느냐? fa와 fb를 볼 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느냐? 둘의 곱이 어떨까요? 둘의 곱이 0보다 어떨까요?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면 곱하면 0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구간 a,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양 끝값의 부호가 다르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것이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요 k 자리가 0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y는 fx와 y는 0이 만난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f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은 적어도 한 번 만난다. 그 실근을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방정식을 보면 주로 답을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답이 뭔지를 구하는 것보다 풀기 어려운 상황에서
답이 존재한다라는 것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이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따질 때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정리입니다. 사이값 정리.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닫힌 구간 안에서 연속이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양 경계값이 부호가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둘의 곱이 0보다 작으면 그러면 그 사이에 요게 y는 0이라는 선이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fx는 0이라는 방정식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좀 기억할 게 많았죠. 자,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에다 정리해 보도록 하죠. 칠판을 좀 지울게요. 이거 적었습니까? 네. 자, 해서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걸 되게 헷갈리게 물어보는 거야. 연속일 때 열린 구간이라고 해놓고 이건 맞냐 틀리냐 물어보는 거죠. 연속일 때는 계속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됩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보면 fx와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얘네들끼리 계산한 것도 연속이다. 그러니까 fx에다가 뭐 실수를 곱한 거나 fx와 gx끼리 서로 더하거나 빼거나 fx와 gx를 곱하거나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죠. fx분의 gx 대신에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분모가 0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fa가 0이면 안 되죠. 얘네도 연속이다. 얘네도 x는 a에서 연속이다. 그리고 y는 fx가 닫힌 구간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구간 안에서 최대 최소가 있다. 그럼 최대 최소는 a에서 나올 수도 있고 b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기 연속이면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가장 큰 y값, 가장 작은 y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인 거죠. 괜찮으세요? 다음에 이제 사이값 정리는 y는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여기에서 연속,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이때는 이제 사이에 공간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fa와 fb가 같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러면 fc는 k, 여기서 이제 k는 뭐냐면 요 두 y값 사이에 있는 거죠. k는 이제 뭐 제가 아까 fa보다 크고 fb보다 작다고 했지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사이에 있는 거죠. k는 fa와 fb 사이 값인 거죠. 이걸 만족하는 c가 존재한다. 근데 그 c도 어떻다는 거예요? c도 a와 b 사이 값에 있는 거죠. 이러한 c가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한 개 이상 존재한다 이 얘기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뭔 얘기를 했습니까? 아까 전에 만약에 y는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닫힌 구간에서 연속 그리고 fa와 fb의 곱이 0보다 작아버리면 그러면 사이에 y는 0인선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만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f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좀 보자. 자, 거기 필수예제 6번을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6번 보시면 54페이지에 필수예제 6번입니다. 함수 fx가 있습니다. fx는 x제곱 빼기 3 그리고 gx는 x제곱 빼기 4x 빼기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얘네들은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입니다. 괜찮으세요? 1차, 2차 함수, 3차 함수 같은 거는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됩니다. 자, 처음에 fx-3gx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연속인 구간을 적어봐라 얘기했는데
전체에서 연속이고 얘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죠? 그런 애들끼리 더하기 빼기 해봤자 실수 전체에서 연속입니다. 그러면 연속하는 구간은 실수 전체가 되겠네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음의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까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열린 구간일까요? 닫힌 구간일까요? 음의 무한대, 한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린 구간으로 음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 얘기합니다. 그럼 얘는 실수 전체를 얘기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괜찮으세요? 구간 얘기할 때 사실 그럼 이 얘기도 했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3 이상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열린 구간. 그럼 3 이상. 괜찮으세요? 자,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곱하기 fx와 gx의 곱하기 얘도 실수 전체가 되겠죠.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gx분의 fx입니다. 얘가 연속인 구간은 뭐가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gx분의 fx. 이거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뭘 따져봐야 될까요? 불연속일 수 있는 상황이 있죠. 어떤 상황에서 불연속이 될까요? 뭐가 0이야? 분모가 0이면 불연속이 되죠.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분모가 0일 수 있나 따져봤더니 0일 수 있는 거예요. x-5, x 더하기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럼 x가 5일 때 불연속, 그리고 x가 -1일 때 불연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수직선이 있으면은 -1일 때 불연속, 5일 때 불연속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연속인 구간을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연속인 구간을 굳이 구간으로 써본다라면 마이너스보다 작다. 음의 무한대 -1 열린 구간으로, 그리고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음에 5보다 크다. 그러면 5보다 크다. 5, 무한대. 이렇게 열린 구간으로 쓰면은 연속인 구간을 다 쓸 수 있게 되겠죠. 괜찮으세요? 거기 네 번째 것도 별거 없으니까 안 합니다.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7번입니다. 보시면 주어진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첫 번째, fx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그리고 구간을 이렇게 닫힌 구간으로 얘기해줬네요. 그럼 사실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란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닫힌 구간에서도 연속이겠죠. 그럼 아직 구하진 않았지만 최대와 최소는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따져보시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니까 우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또 이제 고1 초반에 했던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를 풀면 되겠죠.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네요. 위로 블록할 거고요. 대칭 축이 x는 1입니다. 근데 x는 -2에서 얘보다 3칸 왼쪽에서 x는 -2에서 2까지 한 칸 오른쪽까지네요.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프가 남아있군요. 그럼 최대값은 잘린 구간에 꼭지점이 있으니까 최대값은 x가 1일 때 나왔겠네요. 최대값은 4가 됐고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경계 x가 -2일 때 나오게 됐겠네요. -2 대입하면 -3 제곱하면 -9 더하기 4, 최소값은 -5가 됐겠네요. 다음 옆에 있는 것도 볼까요? 자, 필수 예제 7번의 2번입니다. 자, 7번의 2번 보시면 fx는 x-2분의 2 그리고 구간이 3,5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긴장하게 됩니다. x가 2일 때 불연속이거든요. 근데 잘린 구간은 뭡니까? 3 이상 5 이하죠? 얘는 3 이상 5 이하에서 연속입니까? 연속이죠. x는 2일 때만 끊어진 거니까 3 이상 5 이하는 그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요. 그럼 최대 최소는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괜찮으세요? 그래프를 이제 따져보면 점근선이 말이죠. 그래프를 따져보면 되겠네요. x는 2가 점근선이고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y는 0이 점근선이 되어 있겠네요. 다음에 여기 양수니까 1과 3, 4분면 쪽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겠죠. x는 3인선 여기 있겠네요. x는 3, x는 5 여기 있겠군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프가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3에서 최대, 5에서 최소가 나왔겠군요. 그래서 최대값은 x가 3일 때 1분의 2, 최소값은 x가 5일 때 그러면 네, 3분의 2가 나오게 되겠네요. 별거 없죠? 네,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가 볼까요? 사이값 정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수 예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좀 지울게요. 이 말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은 얘기들이거든요. 연속인 애들끼리 계산해도 연속이다. 그리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 최소가 있다. 근데 이제 그럴수록 꼼꼼히 따지셔야 된다. 이게 열린 구간이 아니라 닫힌 구간이다 라는 거. 사이값 정리에서는 특히 이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하고 그러한 C는 사이에 존재한다 라는 거. 자, 필수 예제 8번입니다. 사이값 정리는 이 전체 내용이 아니라 항상 요걸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이 양쪽 경계의 부호가 다르면 fx는 0.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x값이 적어도 한 개 이상 있다. 그런 이제 C가 되는 거죠. C가 이제 근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문제 나오는가? 자, 필수에서 8번 보시면 x 세제곱 빼기 2x 제곱 빼기 1은 0이다. 얘가 열린 구간 2,3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얘기했어요.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그러면 근이 뭐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근이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사이값 정리를 떠올리셔야 돼요. 또 그 존재하는 근이 어떤 구간에 열린 구간 안에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 구간도 이렇게 열린 구간으로 물어봤죠. 그럼 이제 답을 확인하려면 얘는 0이라는 방정식에서 이걸 fx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뭘 확인해야 되느냐? 2하고 3 사이에 x가 2, x가 3인 그 사이에 y값 0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2일 때의 y값과 3일 때의 y값 사이에 0이 있느냐. 즉 2, 3을 대입해서 나온 y값의 부호가 서로 다르냐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f2와 f3의 곱이 0보다 작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f2는 대입하면 8 빼기 12 빼기 1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입니다. f3은 27 빼기 12 아니네 빼기 18 빼기 1이니까 이게 6입니다. 8입니다. 8. 그럼 0보다 어때요? 작아요. 괜찮으세요? 그럼 이제 근 존재하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지만 답을 적어야 되잖아요. 모범 답안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답을 적으려면 항상 y는 fx라는 함수가 연속이라는 걸 강조해야 됩니다. 이 구간 내에서. 근데 그 구간이 열린 구간이어야 합니까? 닫힌 구간이어야 합니까? 닫힌 구간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y는 x 세제곱 빼기 2x 제곱 빼기 1 이거를 이제 fx라고 하면 fx는 닫힌 구간 2,3에서 연속이라는 걸 꼭 쓰셔야 되고 그리고 f2와 f3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걸 꼭 강조하셔야 됩니다. 이거이므로 뭘 해야 되느냐? 결국 사이값 정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이값 정리에 의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은 요 구간에서 열린 구간에서 2,3에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적어야 정확한 답을 쓰신 겁니다. 이거 닫힌 구간 안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요거 곱한 게 0보다 작다는 거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라는 말도 써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예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예제만 보고 오늘 수업 마치죠. 두근두근한데 지금 35분인데 필수 예제 9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의 함수 fx가 있대요. f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래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f-1은 2고요. f0은 -5고요. f1은 1이고요. f2는 -3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함수의 식을 구할 수 있는 힌트는 안 줬습니다. 그래놓고 방정식 방정식 f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은 구간, 열린 구간 -1,2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에 가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뭘 따져야 되느냐? 이 구간 내에서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함수값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과 0 사이에서 근이 있나 없나를 수시로 따져야 돼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그 경계의 값을 곱했을 때 0보다 작은지를 봐야죠. 여기 이 둘 곱하면 0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니까 여기 fx는 여기서 이 사이로 갈 때 이 결과가 0이었던 적이 적어도 한 번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적어도 한 개의 근이 있는 거죠. 적어도 한 개. 근데 여기 또 곱하면 어때요? 또 0보다 작죠? 그럼 여기서도 몇 개예요? 여기서도 적어도 한 개의 근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지만 1과 -3 곱하니까 또 어때요? 여기도 이 부호가 다르죠? 여기서도 적어도 한 개의 근이 있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1과 0과 1과 2 있을 때 여기서 적어도 한 개, 여기서 적어도 한 개, 여기서 적어도 한 개에서 총 적어도 -1에서 2 사이에 적어도 3개 이상의 근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둘 곱했는데 0보다 컸다. 그러면 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적어도 3개의 근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